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제가 그 가나전 리뷰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16강 가길 바랬는데 제가 막 다시 찍고 싶다고 막 엄청 가길 바랬잖아요. 그게 정말 이루어져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이걸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마침 또 우리 이제 지나고 이제 새벽에 화요일 새벽 4시에 또 우리 브라질과 또 한 판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경기가 될 것 같긴 하지만 아주 기분 좋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기 전에 빠르게 이제 또 포르투갈전 리뷰하고 그다음 브라질전에 관한 예상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경기 스탯을 한번 보면 우리가 줄곧 이제 우루과이나 가나랑은 우리가 주도하는 경기를 주로 했다가 아무래도 포르투갈은 아, 사실 우승을 생각하는 강팀이죠. 그래서 볼 점유율에서는 우리가 6대 4로 우리가 주도권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음, 사실 요 수치를 조금 보면 슈팅은 9개 9개 같았고요. 그리고 유효 슈팅도 6개 6개로 같았기 때문에 뭐 프리킥 수도 우리가 비슷하고 코너킥도 우리가 앞서고 그리고 파울은 우리가 오히려 적었고요. 오프사이드도 적고 그리고 뭐 골킥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 해서 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도권은 조금 내줬지만 실제로 볼 점유율을 어디에서 많이 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포르투갈은 볼을 자기들 수비 진영에서 많이 한 거고 우리는 포르투갈의 공격 진영에서 볼 점유율을 좀 높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거의 대등한 경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는 아주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자, 대한민국 스쿼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우리 포메이션과 선수 구성이나 뭐 전술이나 이런 부분은 틀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포백의 4-1-2-3 형태로 이제 가게 되는 형태인데 김진수와 김영건은 뭐 김문환까지는 그대로 나왔지만 김민재의 부상 이탈로 권경원이 대체돼서 나왔고 사실은 요 이제 두 조합은 뭐 물론 잘했고 잘합니다만 약간의 조금 사실 우려가 있었죠. 둘 다 이제 왼발 쓰는 왼발잡이라서 오른쪽에 이제 오른발잡이가 할 수 있는 김민재의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권경원이 정말 잘 해줬죠. 그리고 김승규가 역시 키퍼 그리고 정우영이 이제 수비를 맡고 황인범이 이제 중미 앵커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강인이 이제 선발이 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손흥민, 톱은 이제 황의조에서 조규성으로 완전히 넘어간 것 같죠? 그래서 조규성이 이제 워낙 폼이 좋기 때문에 원톱 자리를 차지했고 그리고 이재성이 이제 오른쪽 차지하면서 어, 우루과이전 때 처음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그걸 이제 좀 다시 재현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황의조도 투입이 됐지만 역시나 황의조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황의조의 폼은 역시나 많이 아쉬웠고 그리고 손흥민을 나중에 이재성이랑 자리를 바꿨어요. 그리고 황희찬이 교체돼서 나오면서 왼쪽을 정말 털어줬죠. 너무나도 휘저어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후반전에 공격 찬스를 많이 가져올 수 있었고 그리고 결국은 황희찬의 발에서 결국 역전골이 나오게 되는 물론 이제 그 과정을 만들어낸 건 손흥민입니다만 그건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준호가 투입되면서 이제 수비를 조금 더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거의 뭐 끝이긴 한데 김영건도 이제 결국 부상을 32분쯤에 당하면서 35분에 대거 교체가 됐고 그때까지는 이제 정우영이 좀 쳐져서 음, 센터백을 좀 맡다가
나중에 조유민이 거의 90분쯤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수비를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호날두가 톱으로 나왔어요. 제가 이거 계속 얘기했잖아요. 호날두가 톱으로 나와야 우리 이길 수 있다고. 역시나 호날두가 톱으로 나와서 음, 전방의 활동량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도움을 줬죠. 그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왼편에는 오르타 그리고 오른편이 이제 주앙마리우가 거의 윙처럼 활동을 했는데 저는 이게 조금 포르투갈에서 패착이지 않았나 싶어요. 사실 주앙마리우는 중앙에서 이제 뭐 수비나 중미 역할을 좀 맡는 그런 성향이 강한데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르투갈전 리뷰하기 전에 프리뷰할 때 오르타가 국대에서만큼은 정말 엄청난 영향력을 보인다고 했잖아요. 물론 소속팀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이름값에 비해서 굉장히 잘한다 했는데 결국은 오르타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선제골까지 기록을 하기도 했죠. 그리고 비티냐, 누네스, 네베스 라인이 나왔는데 요거는 사실 포르투갈의 아주 주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구성이긴 했는데, 정말 백업이지만 정말 잘하는 애들이죠. 정말 실제로 너무 잘했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티냐, 누네스가 중미, 네베스가 이제 후방에서 빌드업 역할을 울버햄튼 경기를 많이 봤으면 네베스가 후방에 쳐져서 이렇게 패스를 뿌려주는 역할하고 수비적으로도 굉장히 공헌도가 높죠. 그리고 왼편에 칸셀로가 나왔고 좀 이제 의외긴 했는데 그래도 왼발 이제 센터백이 많이 없었죠. 그래서 안토니오 실바 아주 어린 선수가 이제 월드컵에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페페 그리고 오른편에는 달롯이 나왔습니다. 달롯이 폼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랑 할 때 너무나도 잘해서 아주 위협적인 장면이 많이 만들어냈고 역시나 키퍼는 코스타. 자,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호날두가 안드레 실바로 교체돼서 나왔고 교체될 때 또 막 호날두 말 많았죠. 그리고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가 들어오면서 엄청 위협적이겠다 싶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팔리냐가 정말 덩치 좋고 그냥 볼줄도 좋고 잘하는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나중에 나와서 위협적이었고 그리고 원래 이제 굉장히 감독이 중용하는 윌리엄 카르발류가 또 나오면서 모습 보여줬고 제가 가장 우려했던 게 사실 레앙이었는데 레앙이 생각보다 우리를 아주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앙이 들어오게 되면서 오르타가 이제 세컨드 스트라이커나 뭐 공미 역할 이렇게 맡게 됐고 경기 양상을 한번 보면 우리는 이제 4-1-2-3 이제 형태로 기존의 포메이션에서 기존의 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부분적인 선수 기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성이라든지 뭐 이강인이라든지 뭐 김민재의 부상 이탈로 권경원이 나오게 됐다든지 근데 다 전부 다 제 몫을 해준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확실히 강한 팀을 만날수록 우리가 중앙에서 뭔가 키핑을 할 수 있고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킬 패스를 찔러주고 패스 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결국 이강인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고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도 4-1-2-3 으로 이제 포메이션이 우리랑 같은 걸로 나왔으나 실제 운용은 제출한 포메이션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다이아몬드 사사이에 가까운 이제 운용을 해서 네베스가 수비를 바치고 중앙에 이제 중미를 둘 두고 약간 이제 오르타랑 이제 호날두가 톱으로 서고 오르타가 밑에서 받치는 세컨드 스트라이커 형태로 좀 이제 약간 투톱처럼 운영이 됐죠.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 이제 오르타의 골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왔고 앞선 우루과이 가나전과 달리 우리가 주도하기 굉장히 어려운 팀이었습니다. 사실 중원의 이름값만 해도 와,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포르투갈을 우리가 중원에서 압도하기란 좀 쉽지 않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점유율에서 한 6대4 정도로 점유율이 밀린 경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공격적인 수치상으로는 아주 동률로 비등한 경기를 했다라는 거 앞서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그리고 전반 초반에 아주 빠른 실점으로 우리가 어렵게 시작했죠. 그러니까 전반 5분 만에 정말 어, 이렇게 우린 항상 이렇게 참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선취점을 항상 먹고 시작을 하는 형태인 것 같은데 너무 쪼리게 반성했죠. 그리고 우루과이 가나의 전에 뭐죠 이거? 가나전 때보다 말이 이상하게 돼 있네요. 때보다 이제 라인을 우리가 높여서 전방 압박을 했고 전 이 점이 아주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계속 라인을 계속 내리면서 좀 얻어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가나전 때 특히나. 네, 우리가 라인을 높이면서 전방 압박을 좀 했고 그리고 반대 전환 패스를 통해서 아주 효과적인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아주 선취점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게 템포를 조절하면서 사실 포르투갈은 무리할 필요 없었잖아요. 그래서 조절하면서 수비 진영에서 천천히 돌리다가 사이드로 이제 풀백들이 전진했을 때 거기에 침투 패스, 롱 패스로 아주 길게 찔러주는 게 형태였는데 주로 이제 형태였죠. 근데 그게 아주 효과적이었죠. 그러니까 왼편에 진짜 정말 세계적인 풀백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칸셀루 그리고 요즘에 한창 이제 맨유에서 와, 정말 폼 좋다라고 했던 달롯 요이양 풀백들이 정말 잘해줬죠. 너무나도 효과적이었고 위협적인 장면이 연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달롯 컵백에 의해서 오로타의 선취골이 나오게 됐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른 경기들보다 아무래도 포르투갈이 의지가 좀 많이 떨어졌죠? 의욕도 많이 떨어졌던 것 같고 그래서 집중력이 조금 이제 우리보다는 미약했죠. 그래서 패스 미스가 꽤 있었고 그에 반해서 우리는 투지로 똘똘 뭉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수가 좀 적었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니, 주요 장면을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하는데 전반 5분에 달롯의 돌파로 이제 컵백이 들어왔고 침투한 오르타의 골이 아주 쉽게 먹었죠. 그래서 역시나 이 김진수가 분명 잘하는 선수지만 양쪽 윙백들이 좀 버거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정말 좀 버거웠죠. 근데 전반 10분에 김문환의 이제 마리우의 돌파 저지는 아주 좋았고 전반 14분에 칸셀로 돌파가 또 있었는데 그때 크로스를 이제 김승규가 선방에 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나전 때 김승규가 너무 김승규 발밑은 좋지만 너무 세이브를 못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오늘이 아니죠. 이 포르투갈 전에 김승규가 정말 나도 엄청난 세이브 능력이 있다라는 걸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집중력이 그만큼 엄청 올라갔던 것 같고 아주 잘 막아줬죠. 그리고 전반 15분에 이강인의 킬패스가 있었지만 아쉽게 연결되지 못했고 전반 16분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김진수의 골이 있었지만 오프사이드로 이제 취소되면서 그래도 요게 이제 포르투갈에게 조금씩 이제 우리가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도 골 낼 수 있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주도권을 찾아오는데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반 21분에 롱패스가 이제 손흥민에게 연결되었으나 두 명이 협업 수비를 하면서 막는 모습을 보였고 역시나 이제 손흥민에게 수비수들이 한 두 명, 세 명 이렇게 둘러싸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이 존재감이 결국은 다른 선수들에게 이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미끼 역할을 하게 되니까 손흥민이 뭐 확실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풀빛의 이제 손흥민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제가 점점점 살아나는 것 같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점점점 포르투갈전엔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났고 그래서 이번 브라질 전에는 오히려 더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 22분 포르투갈의 이제 크로스 상황에서 또 이제 크로스를 올리는 선수가 아무 마킹 없이 쉽게 올리는 모습이 연출됐는데 이게
라인을 단순하게 올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라인을 올린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붙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좀 위험한 장면을 많이 연출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어, 그 수비 공간에 이렇게 좁혀 있는 그러니까 라인을 높여서 공간에 집어넣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공간 안에서 적극적으로 붙어줘야 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 26분에 김영건의 진짜 동점골 이때 정말 짜릿했죠. 그래서 이강인의 코너킥이 있었고 7번 등의 선물 뭐 갖가지 별명이 나오는 호날두가 한반도 뭐 아리가또 하면서 이제 아주 어시를 해줬죠. 아주 기가 막힌 어시를 등으로 빡 해주면서 김영건이 아주 기가 막히게 동점골을 넣을 수 있었습니다. 네, 김영건이 이럴 때 결정적으로 한 번씩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독일전 때도 김영건이 골을 넣었었는데 이번에도 김영건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29분에 페페의 킬패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페페가 사실 예전만큼 이제 활동량이 줄고 스피드도 줄고 뭐 이런 건 있지만 대신에 훨씬 노련해지고 그리고 예전보다 패스를 훨씬 길을 잘 보게 된 것 같아요. 킬패스를 찔러줘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 왔지만 다행히 날두가 예전만 못해서 오프사이드로 이제 기회를 날리게 됐죠. 그리고 오프사이드였지만 슛까지 찼는데 김승규가 또 막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김승규가 오늘 엄청난 집중력을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었고 마찬가지로 전반 34분에 키퍼 롱패스가 이제 달롯의 이제 오른편에 쭉 침투하는 달롯에게 들어갔고 잠시 좀 끊었는데 다시 키퍼의 롱패스가 오른쪽 사이드를 쫙 가로지르더니 달롯에게 연결이 됐고 그래서 달롯이 중거리 슛을 때렸죠. 아주 위험한 장면이었는데 김승규가 또 세이브하면서 와 오늘 정말 김승규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35분 비티니아의 드리블을 이강인이 이제 잡아 끌었죠. 그래서 아주 뭐 영리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잘 저지했지만 결국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너무 잡아 끌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좀 많습니다. 제가 기록을 많이 했어요. 전반 37분에 포르투갈의 이제 패스워크로 중앙 돌파에서 막 들어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잘 막아냈고요. 전반 38분에 이강인의 빠른 패스가 조계성에게 연결이 되었으나 끊겼죠. 근데 제가 이 장면에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요 둘이 결국은 다음 세대 우리 다시 황금 세대가 오게 된다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전반 39분에 이제 손흥민의 중거리 슛이 아쉽게도 너무 약했고 그리고 키퍼 정면으로 향했죠.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리고 전반 41분에 비티냐의 중거리 슛이 이제 김승규가 세이브를 잘 했는데 튀어나온 걸 이제 날두가 좀 수비수인 줄 알았습니다. 머리를 확 걷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밀정 날두. 그래서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면서 날두 최고입니다. 너무 고마운 다시 우리 형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반 42분 손흥민과 이재성의 위치를 바꾸어서 이재성이 달롯을 협업 수비하도록 했거든요. 저는 이 장면이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가져오게 된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사실, 물론 뭐 수비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긴 하지만, 예전만큼 이제, 손흥민의 좀 체력 감배를 하기 위해서, 수비를 좀, 덜 내려오도록 하려고, 이제, 이재성 위치랑 바꿔서, 이제 이재성이, 아주 위협적이었던 이 달롯을 협업 수비하도록 했고, 요 점이 아주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 43분에 비티냐의 솔로 플레이가 나오면서 와, 이거 정말 위험했거든요. 그래서 패스로 이제 오로타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마찬가지로 김승규가 또 세이브하면서 아주 잘 막아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반은 마무리되었고 후반 3분에 이제 압박으로 페페의 실수를 유발해서 우리가 공격권을 찾아오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포르투갈은 뭐 로테이션도 하고 그런 점에서
체력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지만 우리는 사실 뭐 부분적으로 조금씩 이제 선수 교육에 변화가 있긴 하지만 우리 주전들이 사실은 너무나도 체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투지 있게 계속 물러서지 않고 압박하고 막 부딪혀주고 싸우고 이런 장면이 우리를 결국 승리를 이끌지 않았나 싶고 사실은 이 점이 되게 염려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브라질전에 우리가 너무 체력적으로 너무나도 떨어져 있을 것 같고 브라질은 마지막 경기에서 그냥 주전들을 아예 다 뺐거든요. 전체 거의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음, 주전들을 거의 쉬게 했기 때문에 우리랑 체력적으로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그걸 얼마나 진짜 투지로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는가가 브라질전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사실은 어려운 경기입니다. 자, 다시 이어서 후반 7분에 이제 이재성이 커버 후에 이제 칸셀루가 이재성의 무릎을 밟은 전 요거 되게 고의적인 장면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적어도 옐로 카드를 줘야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후반 7분에 호날두 압박에 김승규가 킥미스를 하면서 공격권을 넘겨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요거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었고 후반 10분에 역습 찬스에서 손흥민의 슈팅이 안토니오 실바에게 막혔긴 했지만 그래도 요거 이후로 우리가 흐름을 좀 찾아왔던 것 같아요. 사실은 포르투갈한테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결정적인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흐름을 찾아오는 모습이 있었고 후반 11분에 이강인의 프리킥이 포르투갈 수비 맞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다시 보기에서 후반 11분 다시 프리킥 장면 보면은 분명히 포르투갈 수비 맞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냥 골킥을 그냥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조금 아쉬운 장면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후반 13분에 마리오에게 공간 패스했으나 손흥민이 열심히 뛰어와서 커버를 했고요. 그리고 후반 16분에 이거 진짜 네베스 킬패스 미쳤다 할 정도로 엄청난 킬패스가 나왔지만 뭐 결정적인 장면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고요. 후반 20분에 호날두 빠지고 뭐 여러 선수 빠지면서 안드레 실바가 톱으로 들어오고 레앙이 왼쪽 윙으로 할리니아가 중앙 미들로 들어오게 되면서 음, 호날두가 교체돼 나가면서 막 아주 좀 날두가 날두했죠. 약간의 뭐 소란이 있었지만 나 후반 20분에 황희찬이 들어오자마자 스틸하게 되면서 손흥민의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굴절되면서 이제 키퍼가 아주 쉽게 잡는 장면이 있었고요. 후반 21분에 정말 호쾌한 중거리였는데 아주 강력한 중거리가 황인범에게서 나왔지만 너무 정면에서 차기도 했고 또 키퍼의 정면으로 또 갔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장면이었고 후반 24분에 김진수의 크로스가 손흥민이 아주 절묘하게 잘 찼죠. 그래서 전 요 장면에서 손흥민이 이제 점점점 핏이 좀 폼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많이 느꼈는데 칸셀루의 팔꿈치 맞았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너무 의도성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핸들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장면이 제가 생각할 때 손흥민의 킥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고 후반 27분에 이강인의 돌파로 이제 프리킥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프리킥이 좀 살짝 높았죠. 그리고 후반 31분에 달롯의 크로스가 아주 위험했는데 권경원이 아주 잘 커버했고요. 사실은 김민재 빠진다 했을 때 너무 염려가 많이 됐거든요. 근데 권경원이 정말 잘 커버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비 능력만큼은 권경원이 아주 많은 공헌을 한 것 같습니다. 김영건이 나이도 있고 아무래도 좀 힘들었나 봐요. 무리를 했죠. 후반 32분에 부상으로 결국 나가 있다가 후반 35분에 대거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의조가 들어오고 조유민 그리고 손준호 들어오고 이강인이 좀 아웃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후반 36분에 비티냐가 빠지고 베르나르도 실바가 들어왔습니다. 맨시에서 베르나르도 실바는 정말 미쳤잖아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좀 걱정을 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잘 막았고요. 사실 왜 윙 쪽에서 뛸까 싶었던 주앙 마리오가 좀 빠지게 되고 윌리엄 카르발류가 들어오게 되면서 중원을 더 단단히 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음, 결국은 우리가 이겼죠.
그래서 후반 43분에 레앙의 돌파가 있었는데 아주 굿태클로 아주 잘 막아냈고요. 그리고 드디어 후반 45분에 거의 45분 지나고 약간 추가 시간 넘어가는 때였죠. 황희찬의 역전골이 나왔는데 요거 이제 뭐 위성에서 찍은 장면 이런 것들 막 보면 손흥민이 이제 혼자 쫙 끌고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거의 막 6명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런 형태인데 와 거기서 이제 쫙 치고 드리블에 올라가면서 음, 그때 이게 정말 손흥민이 그런 장면에서 정말 위협적인 것 같아요. 일단 선수들을 다 끌어줬고 그래서 다 끌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같이 뛰어 들어오고 있던 황희찬에게 아주 절묘한 킬 패스가 들어갔죠. 그래서 저는 요 장면이 왜 손흥민, 왜 슈퍼선이냐 하는 게 진짜 요 장면에서 드러난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에이스란 굳이 자기가, 뭐, 진짜 뭐, 골을 넣거나 뭐 이러지 않더라도, 이런 장면 하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진짜 진정한 에이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말 저는 미친 패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비가 앞에 일단 3명 가로막고 있었고요. 뒤에도 3명 더 있었고 그리고 황희찬 옆에 이제 한 명 더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쭉 정말 혼자서 달고 쫙 올라가고 황희찬이 그 사이로 들어가는데 그걸 탁 보고 이제 딱 가랑이 사이로 이렇게 탁 패스를 찔러 넣어줬죠. 또 기가 막히게 그걸 이제 황희찬이 라인을 이제 옵사이드 라인을 탁 뚫고 이제 타이밍 잘 맞춰서 들어가서 정말 말도 안 되게 간결한 슛이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진짜 미친 역전골이 나왔는데 정말 소름 끼쳤죠. 이때는 제가 진짜 소리 질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이 이제 6분. 그래서 2대 0으로 우리가 마무리했는데, 문제는 우루과이 가나가, 2대 0으로 이제, 추가 시간이 8분 남은 상황이었죠. 8분.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는 추가 시간 6분인데, 어, 뭐, 요거는 뭐 그렇다 치고, 우루과이 가나 같은 경우는, 2대 0으로 이제 끝나게 되면, 그대로 끝나게 되면 우리가 또 16강을 이제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 가나가 한 골을 넣어도 되고, 우루과이가 한 골 더 넣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가나의 키퍼가 진짜 미쳤죠? 지기가, 와, 진짜, 세계 최고의 키퍼라고 막 평가하기도 하던데 정말 막 와, 너무 잘 막아줘서 음, 정말 혈투였죠. 애들도 이제 사실 뭐 그 앞에는 어떤 경기를 했는지 저도 보지 못했지만 우리 경기를 본다고 어, 우리 거 끝나고 나서 요 이제 우루과이 가나전을 이제 뒤는 요 추가 시간 8분 남은 상황을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 마음 졸이면서 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가나가 잘 버텨주면서 2대 0으로 결국 마무리되면서 우리가 그렇게 염원하던 16강을 가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정말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너무 좋아서 진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바로 자려고 했는데 한동안 그 여운이 남아서 잠이 안 왔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축구는 이래서 너무 좋아요. 진짜 사랑합니다. 진짜 축구. 자, 그리고, 이제 브라질전 예상을 한번 해보면, 전 최대한 희망회로를 좀 돌리고 싶은데, 일단 우리는 김민재가 돌아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황희찬의 선발 출전도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황희찬을, 사실은 뭐 선발에 넣을지, 아니면 후반에 힘이 빠졌을 때 또, 이번 포르투갈전 때처럼 후반에 이제 힘 빠진 수비수들을 상대로 휘저을 수 있는 카드로 쓸 것인지 조커로 쓸 건지는 좀 뭐가 좋은지는 뭐 벤투가 판단을 하겠지만 어쨌든 뭔가 우리가 중요한 카드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점인 것 같고 근데 참 안타깝게도 브라질에는 네이마르가 좀 돌아올 수 있다. 부상이었는데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 하지만
그동안 컨디션이 떨어져 있길 좀 희망을 합니다. 그래서 앞선 이제 브라질의 경기를 봤을 때 사실 네이마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컸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없어도 잘하지만 네이마르가 있다면 뭐 우리한테 이제 손흥민이 없는 것과 같은 느낌처럼 브라질도 네이마르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큰 것 같습니다. 네이마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리고 좀 다행인 건 제주스와 텔레스, 뭐죠? 제주스, 텔레스가 이제 부상으로 이탈했고 전력 손실이 있는데 뭐 그래봤자 백업들도 아주 세계적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이제 핵심 키포인트는 관건이 되는 건 저는 결국 김진수의 크로스 그리고 조규성의 제공권 요 듀오 전북 듀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제공권 싸움에서 정말 저는 중요한 키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브라질의 센백들이 물론 이제 마르키뉴스와 티아고 실바는 키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정말 제공권이 뛰어난 선수들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만한 건 요건 것 같아요. 조규성이 일단 키가 더 크고 어, 제공권에서 지금 월드컵에서 조규성이 제공권이 1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공권에서 성공률, 헤딩을 따내는 성공률이나 뭐 이런 점이 조규성이 제공권이 1위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우리가 제공권 하늘을 지배할 수 있다면 생각보다 우리가 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르키뉴스와 티아고 실바를 누르고 조규성의 헤더가 성공할 수 있다면 요거는 우리가 아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라질의 이제 키플레이어는 이제 네이마르가 없다면, 뭐, 있더라도, 오른쪽 윙의 하피냐가 저는 브라질의 결국 엄청난 키플레이어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엄청난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김진수가 상대를 해야 되는데, 하피냐는 진짜 이 드리블도 즐기는 선수고, 킥도 좋고, 너무나도 잘하는 선수라서, 이런 세계적인 선수를 김진수가 혼자 막아내기는 진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김진수의 수비력이 폭발하길 바라고, 그래서 그래도 혼자로는 어렵기 때문에, 협업 수비를 통해서, 이 하피냐, 그리고 또 왼편에는 비니시우스잖아요. 그래서 레알에서 진짜 정말 폼이 너무 좋은 비니시우스인데 요 결국 요 양 사이드를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막아도 또 네이마르도 있고 너무 많죠. 그래서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고 저는 좀 충격적이었던 건 요건 것 같아요. 브라질이랑 스위스 전에 스위스가 유효 슈팅이 0이었어요. 0. 0일 정도로. 그러니까 에이 뭐 스위스가 뭐 다 날려먹은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슈팅 자체를 많이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건 그만큼 브라질이 아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계 랭킹 1위, 피파 랭킹 1위의 브라질. 그래서 이 압도적인 공격력을 우리가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 염려되는 점은 우리는 이미 사실 요게 전 역사랑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우리가 고구려가 예전에 수 그리고 당까지 아주 정말 말도 안 되는 음, 전쟁에서 우리가 다 이겨왔고 정말 잘 막아냈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는 사실은 어, 수는 좀 그렇긴 했지만 당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들 나라에 온 힘을 다 실어서
고구려를 정벌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벌하러 왔던 게 아닌데 고구려 입장에서는 훨씬 작은 나라에서 병력도 적은데 그걸 진짜 처절하게 막아내야만 모든 걸 다 쏟아 부어야만 겨우겨우 막아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물론 우리가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오긴 했는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사실 언더독의 입장에서 이 사실은 불가능이라 했던 이 16강을 올라오기까지 너무나도 우리 모든 걸 다 바쳐야만 했어요. 너무나도 처절하고 정말 힘들게 싸워왔고 그만큼 체력 소모가 큰 거죠. 그래서 사실 약팀이 강팀을 압도할 수 있는 건 많이 뛰는 거거든요. 많이 뛰면 축구는 이길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운도 따라야 되는 거지만 우리가 많이 뛰고 계속 압박하고 계속 괴롭히고 정말 엄청난 투지를 보이게 되면 상대방도 질리거든요. 정말 힘들 정도로 우리가 계속 괴롭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체력 소모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그래서 이제는 정신력이죠. 진짜 정신력 싸움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끈질긴 수비 그리고 투지로 끝까지 우리가 끌고 가게 되면 사실은 브라질 입장에서는 쉽게 풀릴 거라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풀리지 않게 되면 꼬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계속 끌고 가야 우리가 브라질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상 스코어는 사실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지죠. 뭐 머리로는 분명히 제가 브라질을 이길 수 없다.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슴으로는 이 마음으로는 정말 이겼으면 해요. 정말 이겨서 우리 8강 가고 그리고 또 이겨서 다시 한번 20년 만에 4강을 재현하게 된다면 저는 그 감동을 다시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16강 간 것도 우리는 충분히 너무 기뻤어요. 이거 지게 된다고 해도 우리는 분명히 박수 쳐줘야 됩니다. 너무 잘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써준 거고 선수들 너무 고생했잖아요. 분명히 지금도 박수 쳐줘야 되지만 이겨서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브라질 못 꺾으란 법 없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다라는 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믿고 싶은 거는 우리가 2002 월드컵 때도 그랬지만 우리는 이기게 되면 이기게 되면 흐름을 타요. 그래서 우리 흥의 민족이잖아요. 그 흥이라고 하는 게 막 올라오고 흐름을 좀 타게 되면 어쩌면 아주 작은 가능성이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예상 스코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2대1 한번 걸었습니다. 그래도 브라질이 한 골 정도 넣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기려면 2골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2대1로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 승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또 새벽에 진짜 정말 마음 졸이면서 응원할 것 같은데 그래도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 월드컵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